안녕하십니까. 박훈탁 TV입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가 미국 외교정책 실패의 원인을 네오콘에서 찾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미트리 트레니는 러시아의 하이어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의 연구교수이자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소련과 러시아 연방군에서 복무했고 독일 포츠담에 있는 소련군 외교부 연락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소련 미국 핵 및 우주무기 협상에서 소련 대표단이었고 로마에 있는 나토 전쟁대학의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트레니는 또한 러시아, 미국, 독일,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 출판된 10권 이상의 책과 논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트레니는 30년 넘게 워싱턴이 정의로운 질서, Just Order를 구축하지 못해 지금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가 러시아 국영 RT.com에 게재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의 전쟁은 매우 다르다. 그러나 그것들은 세계 질서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깜빡이는 지표로서 확실히 연결되어 있다. 유감스럽지만 놀랄 것도 없이 냉전 종식 이후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이전의 패권 교체는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영국과 미국의 패권 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패권의 종말은 이미 일부 주요 강대국들과 관련된 적대감과 긴장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근본 원인은 동일하다. 본질적으로 자칭 냉전의 승리자들, 특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양극 체계를 계승할 지속적인 국제 균형을 이루는 데 유례없이 실패했다. 엘리트들의 타고난 오만함, 타인의 이익에 대한 완전한 무시, 무한한 독선은 한때 도전받지 않았던 그들의 권력과 지위를 약화시켰고 많은 나라들이 그들에게 가졌던 존경과 호의를 앗아갔다. 우크라이나가 군사 중립국으로서 러시아와 유럽의 중간에서 무역, 투자, 병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경학적으로 건전한 생각이 워싱턴에 의해서 무너졌다. 대신 나토의 무제한적인 확장은 거의 신성한 원칙이 되었고 모스크바의 반발로 이어졌다. 민스크 협정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는 대신에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군대를 더 잘 무장시키고 훈련시킬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외교를 활용했다. 러시아의 안보 요구는 대부분 무시됐고 인도주의적 우려는 조롱당했다.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무력으로 개입하면 러시아가 함정에 빠지고 크레물린에서 푸틴 정권을 교체하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착오였다. 러시아는 서방의 지옥 같은 제재 12개 꾸러미의 무게로도 붕괴하지 않았고 서방 군대는 초기 좌절 이후 회복했다. 규모 면에서 유례없는 키예프에 대한 서방의 군사 및 재정 지원은 서방의 자랑스러운 창끝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대한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 정반대이다. 이제 재난의 망령이 워싱턴과 그 주인에게 다가가고 있다. 러시아의 자원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우월하고 러시아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와 국내에서 대중적 지지는 현 미국 행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인다. 팔레스타인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분쟁은 주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집중되어 왔고 서한 지구와 레바논 국경 지역에서는 폭력의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폭력이 인접 지역을 넘어 미국이 지난 40년 동안 타협을 하지 못할 또 다른 국가 이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대해서 항공모함 2대와 핵무장한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척을 이 지역에 보내는 것은 테헤란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이라크와 예멘의 다양한 친이란 세력들은 이미 이 지역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자산을 표적으로 삼았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은 미국의 힘과 영향력의 한계를 드러냈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 능력이 눈에 띄는 결점도 드러냈다. 그들은 또한 미국과 서유럽 외교정책의 위선과 주류 언론의 선전을 폭로했다. 위 두 개의 병행하는 분쟁에서
러시아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하마스에 대한 매우 차별적인 대우와 뉴스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도덕적인 권위와 지배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유럽과 중동의 전쟁과는 별개로 동아시아의 제3의 긴장이 끌어오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왔다. 대만에는 정치적 지원, 무기 판매 및 섬 주변의 군사작전이 포함되었다. 중국의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결심과 대만의 공식적인 독립을 향한 움직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줄타기는 장기적으로 심지어 중기적으로도 지속 불가능해 보인다. 대만에서 세 번째 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30년 전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의 주요 강대국 미국은 균형자이자 중지자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세계 건설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한 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선례도 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유엔 청사진은 바로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1991년의 상황은 1945년보다 훨씬 더 우호적이었다. 공산주의를 막 떨쳐낸 러시아는 서방기관과 의회로 통합을 꿈꾸고 있었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건설하고 자국에만 집중하느라 바빴다. 오슬로 협정은 중동이 평화의 기반 위에서 개혁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을 보냈다. 슬프게도 미국의 정치개혁은 대신에 냉전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단극성, 필수 불가결성, 배타성에 빠져드는 것을 선택했다. 오늘날 우리가 벌이는 전쟁은 세계 질서의 설계자로서 워싱턴이 그에 합당한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치르고 있는 대가이다. 세계 역사상 그토록 단일한 힘에 의존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힘은 그들 모두를 실패하게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트레닌의 분석입니다. 트레닌은 미국 패권 실패의 원인을 미국의 정치계급 즉 네오콘에서 찾았습니다. 네오콘이 없었던 1945년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엔이라고 하는 평화로운 다국질서를 만들었으나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정치계급 즉 네오콘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서방 자유세계에 통합되기를 원하는 러시아를 궁지로 몰았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트레닌은 네오콘이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했으나 대만 고위 보안 관계자는 시진핑이 향후 몇 년 안에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웰링턴 쿠 대만 국가안보회의 의장은 화요일 타이베이에서 기자들에게 가까운 미래 적어도 1, 2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서 상륙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면 2027년까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네오콘을 척결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